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송일호입니다. 퇴직 여행 일지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무심코 넘겼던 뭐 불교 관련 서적들 이런 것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우리 교수불자연합회 학회지도 또 우리가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논문 심사 과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재직 기간들보다 퇴직하고 나서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장님으로부터 아무 얘기나 해달라 그러는데 이 법당에 와서 아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상월선언 그 상원 결사부터 해서 쭉 그 한국 불교를 지켜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불교 거의 망하게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불교 사찰 문 닫게 생겼다. 어떻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제목을 그렇게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국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생각하고 좀 이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제목은 위기의 한국 불교와 중흥 방한 모색이라는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차례는 한국 불교의 침체 원인, 현황, 그 다음에 중흥 방안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동미륵 보살 방가사 유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상 중에 하나죠. 뭐 국보고 뭐 우표로도 발행이 된 적이 있었고 정말 수려한 수작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불교의 침체 원인 과연 제가 건방지게 이 한국 불교를 진단할 자격은 없지만은 제가 옆에서 귀동냥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큰 스님으로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들 또 제가 불자자들과의 어떤 다담 등을 통해서 얻어들은 결론은 여러 뭐 한 대여섯 개로 추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이 데이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5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56%가 무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더 무종교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겠죠. 그래서 무종교가 종교인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이러한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불교가 개신교한테 이 소위 말해서 이 역전당하는 이러한 현상이 201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나중에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2015년에 불교 인구가 762만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현상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첫 번째는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탈종교화 현상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를 나이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10대, 20대에는 60%가 넘습니다. 62%, 20대에는 64.9%, 근 65%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60, 70대 이렇게 고령화 쪽으로 가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부처님을 모시는 이러한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고령화돼 있고 또 청년 세대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사실 무관심하고 구속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돼 버렸습니다. 뭐 지금 법회 같은 것도 지금 저도 정말 이 대면 이 모임이라는 거를 오래간만에 갖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커다란 아마 타격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뭐 종교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침체 원인으로서 탈종교화 현상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당연히 출가자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사찰을 가보면은 스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스님도 이렇게 뵐 수가 있고 이래야 또 신도들도 좀 많이 복잡거리고 이러한 것이 좀 사찰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 썰렁했어요. 스님 뵙기가 힘들고 뭐 주지 스님 뵙기야 뭐 원체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 학승이라든가 그 이렇게 절에 가면 스님이 몇 분 뵈야 되는데 스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의 뭐 예외적인 그런 사찰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압도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사망자 수가 30만 5천, 출생자는 27만 2천 명. 네, 이건 최근 데이터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가자 수가 아주 급감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맞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출가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인식 변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젊은 세대들이 이런 소리 하면 또 라떼는 뭐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젊은 층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공부해서 뭐 시험 봐서 공무원 되거나 뭐 공부 잘하면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선택의 폭도 넓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뭐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출가자 감소의 한 원인으로 우리가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가자에 대한 동기부여 같은 것도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앞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2025년에 가면은 출가자가 없을 거라는 이러한 아주 불길한 그러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예측한 겁니다. 2025년 그래봐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침체 원인으로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 정말 유명한 절들 사찰들은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때문에 약 92%가 도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여행 아니면은 불교를 종교로 해서 그 접근하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명산대찰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와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신도수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1960년부터 2018년까지 그 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히 이 사찰과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또 하나의 그 한국 불교의 침체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 기준으로 지금 약 228개 시, 군, 구, 이 중에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65세 이상 인구 중에 20세에서 39세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65세 인구 대비해서. 그래서 그 지수가 0.5 미만이라면은 이 지역은 조만간 그 없어지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도시로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으로 집중화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도 지역 균등화, 지역이 그 지역적 차별을 없애는 이러한 그러한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도 지역 정책 학회에 몸담아서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이 등장을 해서 도시의 인구 집중화도 좀 막아야 될 커다란 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른 그 침체 원인과도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도심 포교에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성공 사례로 지적된 그 불광사라든가 뭐 안국선언도 도심에 또 있죠. 분원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군데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그 불교를 우리가 찾아가는 불교, 이게 찾아오는 불교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포교하는 이러한 형태의 포교 방식을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외에도 많은 요인이
한국 불교의 침체 원인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겠지만은 5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분포 이것도 좀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자료인데요. 개신교가 이때부터 불교를 앞서서 19.7%, 2위는 불교입니다. 다행히 뭐 그래도 2위를 고수했지만은 좀 안타깝죠. 3위가 천주교와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천주교가 상당히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에 많이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게 그 위성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잘 이게 좀 작게 찍혔는데 이게 빨간 점들이 사찰이 분포입니다. 서울 시내 사찰 분포고요. 성당은 사찰보다는 그래도 빨간 점이 이렇게 그 많이 분산되어 있죠. 이 교회 분포를 보십시오. 여기에 이게 한강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이 캡처한 그 사진들인데 그 옆에 보면은 이게 치킨집 분포예요. 네, 나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교회 분포와 치킨집 분포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카페 분포도 있고 그런데 이 사찰과 교회 분포 이걸 보면은 제가 좀 정말 안타깝죠. 네. 교회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불교의 경우에 이걸 보면은 그래서 이 종교 분포도를 봤고요. 그 다음에 종교 호감도는 2021년 한국 리서치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최근 자료죠. 여기에는 종교 호감도는 천주교한테 밀렸지만은 그 점수가 100점 만점입니다. 여기에 0.3점뿐이 차이가 안 나요. 호감도가. 오히려 개신교가 호감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여기는 불교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천주교와 불교가 그 종교 호감도 부분에서 거의 그 선두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천주교인들이 보는 불교의 호감도 또 불교가 보는 개신교나 또 기타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이러한 것들이 디테일하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포괄적인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은 다시 그 선두 자리를 우리가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이 개신도 분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그 퍼센티지가 높다는 얘기죠. 이 옅은 부분은 15에서 20% 분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뭐 청양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쪽에 여기 불교 이게 진도입니다. 네, 요런데 제구는 이게 뭐 정치권처럼 이렇게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안 여기 부분은 합천 해인사 부분이죠. 이쪽은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 요 밑에 진안 부분 40에서 45%의 그 불교 분포를 보이는 요곳은 부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뭐 경주 신라시대 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교불련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신도들 또 불자 교수들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영남권이 대세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대구, 경북, 울산, 부울경이라든가 부산에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전공은 뭐 화공과도 있고 뭐 바이오도 있고 뭐 경제학도 있고 뭐 철학도 있고 불교 우리 교수불자연합회에는 불교 전공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네, 다 그 다른 그 전공을 가지고 불교를 믿는 이러한 교수불자 신도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쪽 영남권 특히 경북과 부산 지역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대학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굉장히 눈물겹게 지금 분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불교 신자의 감소가 2005년만 해도 1,100만, 그다음에 2015년 가서 갑자기 이게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에는 500만 명 이하로 감소를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500만 명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데에서는 뭐 350만 뭐 이렇게 정말 그 냉정하게 이 측정하는 그러한 그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대학에서는 대학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저 불교진흥원에서도 제가 거기 장학기금 운영 심의위원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는 많이 줍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왜냐하면 동국대학교는 일단 조계종 종립대학이고, 그다음에 이 장학금 어플라이하는 숫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불교진흥원에서 다른 학교보다 두세 배 더 많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에 가보면은 불교 동아리라 그래가지고 3명,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을 우리 불교 그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는 이 출가자 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91년에는 500명, 2005년 319명, 2008년 200명대로, 2016년 100명대로, 뭐 150, 60명 되겠죠. 2018년도에 122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교육원 추정에 의하면은 2025년에는 출가자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비구니 스님들 대신 이런 여성 출가자, 뭐 수행자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2005년에는 137명인데 2018년 57명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20여 명으로 어디서 중앙신도회인가 어디에서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군종에 우리 불교가 갖고 있는 TO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그 TO를 못 채우면은 그 제도가, 군종 제도가 없어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뭐 이 한국 불교 지금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이런 정말 막말 비슷한 것까지도 했지만, 정말 저희가 각성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위기적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령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기준으로 13,000여 명의 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출가자가 많아서 이 숫자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을 이제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이 옛날에는 한 60 정도 되면 막 노스님으로 이렇게 추대받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70대로 가면은 뭐 완전히 뭐 우리 속세서 얘기하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다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 나이는 많으시지만은 그 노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숫자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금 제적 사찰 스님의 수는 오히려 뭐 15,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그게 출가자 수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신 분들이 지금 건강 유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100세치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 유지되는 거지. 여기 보시면은 45세 이상이 10,000명 이상인데 40세 이하는 1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교계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도 지금 제가자의 연령층도 고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균 출가자 연령이 40대랍니다. 40대. 그다음에 20개 교구의 행자 수가 한 자릿수랍니다. 10명 미만이라는 소리죠. 그다음에 5개 교구의 행자가 1인입니다. 한 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 불교신문의 인터뷰에서 봤는데,
자기는 행자 생활을 뭐 3년에서 5년 동안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 행자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교육 수준도 올라가고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뭐 또 여성의 경우에도 또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활동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도 간접적으로 이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지방 승가대학이라고 그럽니다. 14개 지방 승가대학에 1학년이 없는 그런 승가대학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승가대학마저도. 특히 지방 승가대학.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럽니다. 군종병 제도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우리가 군종병을 못 보내는 그러한 불행한 사태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침체된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중흥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고요. 여러 서적 또 뭐 관련 자료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종합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충 공통적인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지금도 불가에서 기본 전통 수행 방식을 물론 중요하죠. 그걸 고집하는 분들이 있다.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포교를 하려 그러면은 저기 산속에 있는 현대 산속에 있는 사찰에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뭐 얼마 전에 이제 조계종 중앙신도에서 비톡이라는 것도 카톡이 아니라 비톡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IBK 기업은행이랑 또 MOU도 맺어 가지고 그 카드에 가입을 하면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 아무튼 포교원 차원 그다음에 중앙신도회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상월 선원 뭐 봉은사 뭐 앞장서서 지금 포교 뭐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1도 포교, 제2도 포교, 제3 포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포교만이 이 살길이고 나중에 절 문 다 닫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사찰에는 주지를 임명해도 안 가신다 그러는데요. 신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폐사된 보면은 수도권과 경기도 지역에 폐사된 그 사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불교계에서 지도자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포교에 집중해야 된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찾아오는 불교에서 찾아가는 불교로 바뀌어야 된다. 이 절실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스티브 잡스도 있지만은 이분도 굉장히 그 명상 부분에 굉장히 심취했던 분, 뭐 몸이 아파서 그랬을지 몰라도 굉장히 그 심취했던 분의 하나인데 이 불교가 현대인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 명상과 수행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명상은 그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뭐 동남아 태국이나 이런 치앙마이, 뭐 방콕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메디테이션 센터라고 그러죠.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명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 역할을 충분히 극대화시켜 가지고 불교가 경전에만 매몰되지 않고요. 예, 조금 이렇게 이 현대인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 수양처, 예, 명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이 사실 뭐 스님은 거의 뭐 쳐다보기도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여기 동국대 부임받고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온옥원 스님이 이사장 스님이었고 했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예, 뭐 정각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너무 막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경직되고 좀 폐쇄적이고 좀 이 상하관계가 있는 수직적 문화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유연하고 플렉시블하고 수평적 친구 같은 지금 스님들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시도하시는 스님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찰 문화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좀 권위적인 이런 부분, 좀 경직적인 분위기, 폐쇄적인 분위기 이런 데서 좀 탈피해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찰 문화 정착에도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재밌어야 됩니다. 불교도 이 메디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교대학 황순일 학장이 상원로서는 세미나일 때 이런 단어를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메디테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합성어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를 오락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메디테인먼트라 그래가지고 그때 상월 천막결사 할 때도 가수도 와서 트로트 가수도 와서 노래도 부르고 또 국악하시는 분들도 오고 고전무용 하시는 분들도 와서 흥도 돋구고 수행하시는 스님들한테 좀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또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찰을 스님들과 가깝게 좀 느끼고 사찰에 가는 것도 좀 이게 마음이 땡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부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옷깃도 스치고 이래야 나중에 불교 서적도 좀 이렇게 펼쳐보고 하는 거지. 너무 절집에 문이 무겁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젊은이들 접근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래서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오락적인 이러한 부분도 해서 좀 재미있는 이렇게 법문을 하시더라도 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하는 큰 스님들도 많지만은 좀 젊은이들에게 좀 흥미를 제공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쉬운 경전을 통한 부처님의 말씀 이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불련에서도 한글 경전이라든가 가사체 금강경 이런 거 막 해서 무비 스님이라고 같이 이렇게 해서 책도 발행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경전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저희도 뭐 몇 번 읽어야 알까 말까 할, 그리고 읽으면은 뭐 이렇게 해라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좀 어렵게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개신교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경전의 현대적 해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불교 승가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중에게 이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 문항을 보면은 경전의 현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생활과 연계한 경전 해석, 네,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물론 교육 수준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좀 쉽게 좀 풀어서 쓸 수 있는, 그래야 또 그 불교를 가깝게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출가자를 위한 동기부여, 이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 혜택, 그 사실은 스님들은 출가하시면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네,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과 인연을 끊고 계시고 또 뭐 처라든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걱정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노스님들, 예? 노후 생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종단에서도 여러 차례 노스님 복지기금, 뭐 기금 모금도 시도를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이제 그 소임을 맡으신 분들이야 뭐 그런 걱정할 수 없지만은 지방 사찰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연로하신 노스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그 걱정되시겠죠. 뭐 70, 80 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감에 따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출가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있어야지 되는데 뭐 혜택은 그대로 뭐 변화된 건 없고 출가자 수만 감소하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다 보면은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가도 뭐 청소년 출가, 뭐 단기 출가, 뭐 한 2년 어떤 뭐 태국 같은 데 보면은 뭐 2주 출가하는 것도 있고요. 뭐 1년, 2년 이렇게 출가하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는 그렇게 단기 출가하는 것을 남자로서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단기 출가, 뭐 은퇴자 출가의 경우에는 뭐 우리 학교 부총장 하시던 그 박정극 부총장님도 은퇴 출가자 중에 한 분이신데 마가 스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거는 여기에 대한 효율성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기 출가라든가 뭐 예비 출가자 이런 분들에 대한 좀 다양한 인센티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종단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또 뭐 반대 의견이 있어가지고 뭐 좀 딜레이해서 그 재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찰에는 스님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래야 신도가 있는 것이고 또 있으려 그러면은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스님들 여기에 젊은 출가자가 뒤따라야지 이것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이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출가자에 대한 동기부여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출가자가 없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사찰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나중에는 큰 사찰은 문화재 관리 다 해버리고 관광 그냥 그 문화재 돼버리고 나중에 다 폐사되는 겁니다. 무지하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어떻게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포교만이 불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또 출가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인센티브 제공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월결사, 삼보순례, 성지순례, 뭐 수미산 원정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표는 포교라고 들었습니다. 네, 회주 스님한테도 저도 뭐 그런 말씀을 전해 듣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동국대 인연이 돼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들어오실 때 다 그 종교란에 다 불교라고 쓰고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연은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부처님 우리 그 말씀과 부처님 향기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퇴직할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포교 활동에도 좀 힘써 주시고 좀 대외적으로도 뭐 동국대 발전 중요하지만은 불교에 대해서도 좀 좋은 말씀 많이 포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불교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한 좋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이거는 질의응답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